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26일 금요일 밤 10시입니다. 그동안 한 20일 동안 윤석열, 김종인 사이에 밀고 당기는 이른바 밀당이 국민들을 짜증나게 만들면서 지난 한 주 사이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5%포인트나 폭락했습니다. 그리하여 민주당과 지지율이 비슷해지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김종인에게 물려 들어가서 20일이라는 이 황금 시간을 허비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제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제 좀 제정신을 차렸다고 그럴까요? 좀 냉정을 찾았다고 그럴까요? 이제 다급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김병준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총괄선대본부장들과 연달아 회의를 주재하고 본격적인 선거 캠페인에 돌입했다는 게 오늘 석간 보도입니다. 대선 이제 100일이 남아있는 시점에서 오는 29일 첫 선대위 회의를 열고 공정을 화두로 내세울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 이 공정을 내세운다면은 뇌물전과자 김종인은 탈락이죠. 김종인은 비례대표만 5번 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사에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비례대표는 보통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그것도 또 당을 바꿔가면서 5번 했다고 그러면은 이게 공정입니까? 그 사람 비례대표 의원 5번 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의 기회가 박탈된 것 아닙니까? 공정과 정반대되는 사람을 붙들기 위해서 20일 동안 공을 들였다는 것은 윤석열 후보 정말 반성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알아보지 못합니까? 변명이 할 수 있겠죠. 기자들 등살에 못 이겼다. 그게 변명이 되겠습니까? 윤 후보는 오늘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이 김병준 위원장과 만나고 향후 선대위 운영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면담 직후 김병준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임위원장직을 수락하고 열심히 할 생각이다. 우리 정치가 시대에 뒤떨어져 이제 과감히 바꿀 때가 되었고 그런 일을 하겠다는 분을 혼자 뛰게 둔다는 건 우리의 도리가 아니다. 무엇이든 돕겠다. 라면서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전력 투구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선출직과 임명직은 일절 맞지 않겠다. 김종인과의 합류 진통에 대해서는 잘 될 줄 알았는데 좀 당혹스러웠다고 했습니다. 윤 후보는 또 오늘 오후에는 총괄선대본부장단과 첫 회의를 열어서 선대위 운영 방향 및 실무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윤 후보는 전날 당내 회의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빠른 속도로 준비 작업을 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29일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선대위가 출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날까지 김종인 씨가 총괄선대위원장을 지금 조건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제 끝난다고 봐야 되겠는데 문제는 김종인 씨가 총괄선대위원장 조건 없이 하겠다고 했을 때 윤석열 씨의 입장이 아주 어렵게 될 겁니다. 김종인 씨가 선대위에 합류하면은 그게 70대가 아니라 80대가 대표하는 80대가 뇌물전과자 80대가 2030 세대에게 표를 달라 공정을 내세우면서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왜 이런 걸 예상을 하면서 김종인에게 그렇게 굴욕적으로 매달렸는지 이 윤석열 후보가 어디 솔직하게 고백을 한번 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야 윤석열 후보에게 절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배신감을 느끼는 이 골수 지지층, 정통 보수 세력의 마음을 달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선대위 공식 출범식까지 기다리지 않고 속도감 있게 선대위를 끌고 나가겠다는 게 윤석열 후보의 보관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어제 최고위원회의를 기점으로 그동안의 지지부진한 상황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마침표를 찍었다는 것은 김종인을 단념했다 이런 이야기죠. 오늘부터 선거 캠페인을 정상화한다고 했습니다. 선대위 각 조직은 다음 주 국민의힘 당사와 여의도 대합빌딩 9층 10층에 입주할 계획입니다. 윤 후보의 선거 캠페인은 청년과 공정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고 문화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청년과 공정. 선대위는 이번 주말 윤 후보가 청년들과 함께 나무를 심는 행사의 개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 곳곳의 부조리한 사건을 조명하면서 불공정과 비상식의 정상화를 강조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윤 후보 측은 특히 호남을 비롯한 취약지역, 충청 등 전략지역 선대위 조직 구성에 특히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우자 김건희 씨의 공개 활동에 대해서도 준비에 들어갔다는 것인데, 한편 한강이 보이는 전망이 좋은 사무실을 비워두고 김종인이 합류하기를 기다린다는 뉴스가 또 옆에 있는데, 이거는 그냥 김종인 기분 나쁘게 전련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걸로 봐야죠. 이제 모릅니다. 그런데 또 김종인 씨가 취직 차원에서 굴욕적인 조건을 수용을 하고 그 자리를 맡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 정말 윤석열 후보가 이 거절도 하지 못하고 애매모호한 입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윤석열 플러스 김종인은 한 사람은 특수부 검사 출신, 부패 척결의 책임자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권력형 부패, 뇌물 전과자이고, 이게 과연 이상적인 조합입니까? 아니면은 대선 필패를 부르는 조합입니까? 그 증거는 이미 오늘 갤럽 조사로서 나왔습니다. 한 주 사이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5%포인트나 폭락했다. 이 사상 최대 폭입니다. 윤석열이 김종인 앞에서 작아질수록 윤석열 지지자들의 분노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재명을 공격할 예봉이 꺾인다는 겁니다. 지난 20일 동안 윤석열이 김종인에게 공을 들이는 그 시기에 이재명을 공격하는 윤석열의 칼날이 무뎌지고 말았습니다. 동시에 보수 세력의 이재명 공격도 힘을 상당히 상실했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걱정하는 보수 세력이 더 많아가지고 이재명을 공격할 힘이 남지 않았어요. 내부 분열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감사합니다.